정순 할머니는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죠.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 이미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를 더듬는 버릇이 남아 있습니다. 또 버릇처럼 찼네. 정순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빈 이부자리를 정리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우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엔 여전히 그늘이 짙게 드리워 있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정순 할머니는 아들 정우와 며느리 미경의 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손자 녀석도 있고 집안일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을 거라 여겼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며느리 미경은 시어머니를 집안의 무임금 가사도우미처럼 대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일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눈살을 찌푸리며 한숨을 내쉬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이렇게 접어야 한다니까요. 며느리의 말에는 늘 날이 서 있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그려 내가 잘못했구나라며 수긍할 뿐이었습니다. 가끔은 반박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아들 가족의 눈치가 보여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죠. 외로움이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있지만 정순 할머니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들은 자기들끼리만 대화를 나누고 손자는 휴대전화만 보느라 정신이 없었죠. 정순 할머니는 그저 밥그릇만 바라보며 묵묵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늘 가슴속에 품은 질문이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체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노인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런 날은 정순 할머니에게 작은 휴식 같은 시간이었죠. 같은 또래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잠시나마 집에서의 긴장을 풀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고 순이야, 오랜만이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 오랜 친구 김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웃음을 지었죠. 그렇게 지내지 뭐. 너는 어떻게 지내니? 두 노인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소소한 소식, 자식들 이야기, 건강 걱정까지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어요. 정순 할머니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회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집에 할 일이 산더미인데 여기서 뭐 하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순간 회관 안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순 할머니와 미경에게 쏠렸죠. 아, 미경아, 잠깐 친구들 만나러 나온 건데.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미경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어머니, 건강도 안 좋으신데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돼요. 약 드실 시간도 됐고요. 제가 모시러 왔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 말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죠. 정순 할머니는 미경의 손에 이끌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에게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며 회관을 나섰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전통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클레어였어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정순 할머니와 미경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건 좀 이상한데. 클레어는 옆에 앉아있던 마을 주민에게 물었어요.
저 할머니는 항상 저렇게 대우받나요? 주민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남편 돌아가신 후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며느리가 표면적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클레어는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산더미 같은 집안일이었어요. 미경은 정순 할머니를 데리고 오자마자 할 일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김치도 담가야 하고 빨래도 해야 하고 저녁 준비도 하셔야 해요.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정순 할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아무 말 못하고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아들 정우가 퇴근해 돌아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정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어머니, 오늘도 힘드셨죠? 죄송해요. 정우의 말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내 미경의 행동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정순 할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어릴 적 그렇게 똑똑하고 다정했던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우유부단해졌을까 싶었죠. 괜찮아, 아들. 나는 그냥.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정순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정우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죠. 여보, 당신 가고 나서 하루하루가 전쟁이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정순 할머니는 사진을 꼭 껴안고 조용히 흐느꼈어요.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미경이었죠. 어머니, 저기. 어머니 통장 좀 필요한데요. 미경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흠칫 놀랐어요. 통장? 왜 그러니? 정우가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대요. 그리고 어머니 요즘 많이 아프시니까 병원비도 필요하고. 정순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아둔 적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했어요. 알았다. 내일 줄게. 미경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방을 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다시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이제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죠. 그저 공허함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튿날 정순 할머니는 새벽녘에 꿈을 꾸었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의 꿈이었죠. 두 사람이 처음 만나 농사를 지으며 살았던 시절, 아이들을 낳고 키우던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은 정순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순이야, 힘들면 절대 참지 마. 당신도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 내가 없어도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 정순 할머니는 그 말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었어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던 말이었죠.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죠.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 묻어두었던 자존감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어요. 맞아. 나도 내 인생이 있지.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감춰둔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금고의 열쇠와 편지가 들어 있었죠. 지금까지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세상을 떠나면
당신은 아마 우리 아들에게 의지하려 할 거야. 하지만 명심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아야 해.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은 모두 당신 이름으로 해두었어. 은행 금고에 모든 서류가 있으니 필요할 때 꺼내 쓰도록 해. 아들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고 당신 인생을 당신 뜻대로 살아.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정순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왜 이 편지를 읽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남편은 이미 모든 것을 예견하고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여보, 미안해요. 당신 말을 더 일찍 들었어야 했는데. 정순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야 했어요. 하지만 먼저 자신의 통장부터 지켜야 했죠. 아침 식사 시간 미경이 다시 통장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통장 가져오셨어요? 오늘 은행에 가봐야 해서요. 정순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미경아. 그 통장은 줄 수 없구나. 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들 정우도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비도 필요하고. 내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거라.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단호함이 묻어났어요. 미경과 정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순 할머니의 달라진 태도에 놀란 것이었죠. 마을회관에서 만난 클레어는 정순 할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의 시골 노인들의 삶을 연구하는 클레어에게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중요한 자료였죠. 할머니, 인터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노인들의 삶에 대해 논문을 쓰고 있어요.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클레어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근처 작은 찻집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클레어의 질문에 정순 할머니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가난했던 기억, 남편과의 만남,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 그리고 지금의 외로움까지. 말을 할수록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터져 나왔어요.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건 어떠세요? 클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진실을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냉대, 아들의 무관심, 매일 느끼는 소외감까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을 클레어에게 털어놓았습니다. 클레어는 정순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이렇게 힘든 삶을 견디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으시니까요. 당신은 존경받아야 할 인생을 사셨어요. 그 말에 정순 할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어요.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느낌이었죠. 고마워요, 클레어. 이렇게 말해준 건 오랜만이네요. 클레어는 정순 할머니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자신의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정순 할머니는 클레어와의 대화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견디기만 할 수 없다고요. 남편의 편지와 클레어의 응원이 정순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 할머니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강인한 빛이 깃들어 있었죠. 이제는 내 인생을 찾아야 할 때야. 정순 할머니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금고 열쇠를 꼭 쥐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미경은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행복의 집이라고 어르신들을 위한 요양원이에요. 시설도 좋고 같은 또래 분들도 많으셔서 외롭지 않을 거예요. 정순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미경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신을 집에서 내보내려는 속셈이었죠. 미경아, 내가 그렇게 짐이 되니? 정순 할머니의 직설적인 질문에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어쩔 줄 몰라 했고, 미경은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시니까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알았다. 내일 가보자. 정순 할머니의 순순한 대답에 미경은 놀란 듯 했지만 곧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우는 여전히 뭔가 말하고 싶은 듯 입을 달싹거렸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짐을 쌌습니다. 평생 모아온 소중한 물건들, 남편의 사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남편이 남긴 금고 열쇠와 편지였죠. 짐을 싸면서 정순 할머니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아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정순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더 이상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굳은 결심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미경은 정순 할머니를 행복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깨끗하고 정돈된 시설이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쓸쓸함은 감출 수 없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노인들의 공허한 눈빛이 정순 할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떠세요, 어머니? 여기서 지내시면 편하실 것 같은데요? 미경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일부터 이사할게.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 지었습니다. 일이 너무 쉽게 풀려서 의아한 기색이었지만 금세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바뀌었죠. 그럼 내일 짐을 가지고 모시러 올게요, 어머니. 정순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남편이 남긴 금고 열쇠를 들고 은행으로 향했죠. 이사 당일 정순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전 10시 미경이 정순 할머니를 데리러 왔을 때 현관에는 이미 정순 할머니의 짐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어머니, 준비 다 하셨네요? 생각보다 짐이 적으시네요. 미경은 짐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많이는 필요 없어. 이제 새 출발이니까. 미경은 정순 할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을 알아채지 못한 채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정우는 회사에 출근했다며 오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클레어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은 그 남성은 변호사처럼 보였죠.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클레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미경은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어머니?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이쪽은 내 변호사 선생님이야. 그리고 클레어는 내 친구고. 변호사요? 미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변호사는 정중하게 인사한 후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순 할머니의 법률 대리인 김민수입니다. 오늘 중요한 서류를 전달해 드리러 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었어요. 이것은 고 정현수 씨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과 재산증여 서류입니다. 모든 재산, 즉, 이 집과 땅 그리고 예금 전액이 정순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음을 확인해 드립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미경아,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 나는 내 집에서 내 인생을 살려고 해. 너희 가족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미경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정우가 급하게 차를 몰고 도착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내 앞으로 해두셨단다. 이 집도 땅도 다 내 것이야. 너희는 일주일 안에 이사를 해야 할 거야. 정우는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강인한 어머니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어머니, 저희가 어디로 가야? 정순 할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걱정 마라. 너희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얼마간의 돈을 줄 테니.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그동안 너희에게 너무 많이 의지했던 내 잘못도 있었어. 이젠 각자의 삶을 살아야지. 미경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정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클레어는 조용히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죠. 한국 노인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정순 할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변호사는 추가 서류를 꺼내 정우와 미경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퇴거 통지서입니다. 법적으로 일주일 내에 이 집에서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순 할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이주 지원금 관련 서류고요. 미경은 서류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정성껏... 정순 할머니는 미경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미경아, 서로를 속이지 말자. 너는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챙겨주지 않았어. 내 앞에서는 효부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가사 도우미처럼 부렸지.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은 살지 않을 거야. 당신들 더 이상 나에게 기대지 마. 정순 할머니의 단호한 선언에 정우와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충격과 함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부끄러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클레어는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정순 할머니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게 바로 진정한 용기죠. 일주일 후 정우 가족은 집에서 나갔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혼자 남겨진 집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빈 방들을 둘러보니 외롭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움을 느꼈죠.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새로 액자에 넣어 거실 중앙에 걸었습니다. 당당하게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었어요. 며칠 후 클레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정순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이 넓은 집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어. 그냥 평화롭게 혼자 살려고 했는데. 클레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도 할머니처럼 외롭고 힘든 분들이 많잖아요. 이 집의 일부를 공동 부엌과 쉼터로 만들면 어떨까요? 노인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는 공간으로요. 정순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위한 공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자. 그렇게 정순 할머니의 집은 정순네 쉼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큰 방은 공동 식사 공간으로, 거실은 담소를 나누는 공간으로 꾸몄죠. 마을의 노인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명에 불과했지만 점점 소문이 퍼지면서 많은 노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순이, 너 덕분에 우리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 매일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나올 곳이 생겨서 좋아. 노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어요. 그들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옛 추억을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정순 할머니는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클레어는 이 모든 과정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한국 노인의 존엄 마이너스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였죠. 그녀는 이 작품을 국제영화제에 출품했고 놀랍게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정순 할머니의 쉼터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클레어의 다큐멘터리 시사회였어요. 마을 주민들과 노인들이 모두 모여 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지켜보았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순 할머니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클레어가 카메라를 들고 다가왔죠. 할머니,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정순 할머니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당당함과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늦게라도 내 인생을 되찾아 기뻐요. 이젠 매일이 선물이야. 나이가 많다고, 홀로 남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침묵도 때로는 깨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정순 할머니의 말에 모두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요. 클레어는 감동의 눈물을 참지 못했죠. 정순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